지금 오늘 제가 요즘 한국에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서 이 문이 떡 주무르듯이 한국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대선 전체에 대한 지금 판 자체를 문이 다 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는 제거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또 엑스파일이니 이런 거를 정권의 호민이병인 자들을 내세워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그래서 역대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이 여론 선동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이 하고 있는 여론 선동 공작은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가 나치 독재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던 파시즘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제 KBS 9번 즉 공영방송에서 밤에 10시 반에 뉴스 수용가 나비 넥타이맨 하고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 보니 KBS 기자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엑스파일을 논하는 장면을 봤어요. 저는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태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대로면 저 사람의 남은 정치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뉴스쇼라는 미명하에 정권의 앞잡이 떨거지들을 끌어내서 마음대로 엑스파일을 갖다가 희롱하고 대깨문들이 댓글 다는 것을 유료로 해서 올리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런 것들에 분노하지 않는 저런 짓거리를 공영방송이 국민들한테 시청료를 받으면서 그것도 50%를 인상시킨다면서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분노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그냥 순치되어가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한국, 거룩한 보수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보수니 뭐니 해도요 다 말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도 저항을 하자. 그래서 저항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나중에 이 파시즘적 독재에 대한 거대한 흐름으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보수판에 있는 것들이 댓글로 저를 조롱을 합니다. 어제 어떤 유튜버는 황장수가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왜 플래카드스 안 하냐고 짜증을 부리고 난리다. 이러면서 지가 한다고 다 따라 해야 되냐. 저 또 이제 본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이게 전부 썩은 보수놈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 당을 만드니 당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참여를 한다. 애초에요. 무슨 앵그리 블루 집회를 하고 할 때 당이 다른 사람들이 짜다로 왔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압니까? 무슨 정권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죠. 아니 정권 교체를 나만큼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 썩은 사쿠라당을 무조건 칭찬해야 정권 교체가 되고 거기 있는 자들을 무조건 떠받들어야 정권 교체가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되지도 않을 일에 소수들을 붙들고 해봤자 뭘 되겠느냐. 큰 데서 해야지. 그래 큰 놈들 보고 잘 해봐라 하세요. 더 동당에. 합니까? 자, 그러면 A 사기꾼이 있고 B 사기꾼이 있는데 이 사기꾼 세상에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 사기꾼들을 추방하자는 C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하루에 1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살아요. 그것도 노가다를요. 자, 그런데 조롱을 합니다. 빈정거립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뭘 새로 해보면서 최후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의지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뒷다리 거는 일만 능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당연하게 광범위하게 지금 이 패배주의 그리고 순응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니 우파니 하는 가치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수니 우파니 이런 걸 말장난을 우리한테 들이밀지 말길 바랍니다. 혁명 20일은 그냥 혁명 20일 가치로 가는 거지 그런 부분의 논란에 끼어들기도 싫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이 지금 생각할 때 다음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고 자기들끼리 누구를 정하느냐 내부 싸움이 더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낙연을 띄우고 이재명을 죽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6일 뒤에 이제 2심에서 김경수가 결과가 좋게 나오면 김경수가 뛰어들 겁니다. 지금 경선 연기론의 한 배경에는 김경수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카드들을 가지고 이 중에 누구를 어떻게 띄우느냐라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이 보수 쪽에 윤인이 친이 하는 것은 윤한테는 친이계, 채한테는 친박계가 붙어 있지만은 윤 스스로가 여기서 싸우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끝이라고 봅니다. 많은 기자들이나 언론계에서는 윤이 모양 좋게 드롭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어요. 실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이 야권의 지지율을 흡수해서 왔고, 이제는 야권이 윤채 외에 다른 대안을 띄워서 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여기서 윤을 들려버리면 야권은 채만 남는데 채가 이 대안이 될 거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채가 국민의힘에 동당에 입당하든 안 하든 채가 대안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윤은 지금까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뭔가 의욕을 갖고 왔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 1년 반, 2년의 시간을 윤이 야권의 잠재적 대안인 것처럼 하면서 지지율을 갖고 오다가 이제 8월 정전에 윤이 정리되게 된다면 그때는 야권이 완전히 무협지용으로 화천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완전 이 그라운드 제로, 핵폭탄 맞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초래하는데 윤이 알게 모르게 기여하도록 이 문가리 쪽에서 작전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를 띄우는 것도 채라는 사람의 발전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과거 이명박 주변에 개헌론자들이 일부 붙고 또 겉으로는 친박계가 붙고 윤이 조금 더 오래 가면 8.15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가지고 또 윤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어서 밖에 나오면 윤의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또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윤을 덜릴 카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권에는 대선은 이긴다. 현재 4.7 보선에서 LH 뚜껑이 열려서 우리가 한번 엎어졌지만 결국 여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떡 주무르듯이 주물 수 있고 이대로는 내년 3월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겨버리면 그걸로 끝난다. 그런데 여차하면 개헌을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꽉 차가 있어요. 개헌도 지금 장난이 아닌 게 어제 박병석 산하 국회 국민통합위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이거는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을 하기 위해 만드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이 갈등 완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제도와 헌정 질서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 박병석, 임채정, 김형우 국민통합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김광림, 이 사람도 옛날에 동당에 있었잖아요.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서울대 교수 출신이죠. 사회분과위원장이 영상으로 참가했는데 유인태가 현행 성자 독식의 권력 구조 및 의회 정당 구조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에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고 올 정기국회 종료 전에 여야 합의로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라고, 그리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올 정기국회 종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여라. 올해 안에 개헌하자 제안한 거죠. 이래서
개헌 시기에 대해 김형호가 이의를 제기하는 척 했지만은, 자, 박병석은 뭐랬는가 하면 정치 분과에서 합의된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김영호가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말을 이 의견을 제기했지만, 유인태의 정치분과위원회에서는 올해 안에 개헌을 완료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국회에서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의 흑막과 이들의 암투가 공개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고요하고 순치되고 코로나 독재와 집회 제한에 이렇게 협조하고 싸우기는 DNA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문은 다시 거룩한 보스가 돼가고 있어요. 자, 분노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한국이 이렇게 싸구려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이제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당신의 수준에 맞는 민주주의를 딱 찾아서 그저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겁니다. 어떤 체제가 오더라도 순응하고 살길 바랍니다. 저는 저항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